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순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고전 읽기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는 이제 끝냈고, 이제부터는 작품으로 들어가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쌤이 이미 홈페이지에 예고한 것처럼 햄릿이라는 작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쌤이 햄릿 읽기 자료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그 전에 햄릿 전편을 읽어보라는 그런 과제물이 있었죠. 아마 지금쯤 햄릿을 다 읽어보고 또는 아직 읽고 있는 중인 학생도 있을 텐데요. 자, 그 교과서의 읽기 자료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햄릿 전편이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려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햄릿의 저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햄릿의 앞부분 줄거리를 쌤이 좀 엮어서 쉽게 얘기를 해주고, 이어서 읽기 자료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룬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햄릿의 뒷부분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죠. 여기에 셰익스피어의 사진이 있습니다. 햄릿의 작가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그러는데요. 1564년부터 161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영국의 정말 가장 자랑할 만한 극작가죠. 한 쌤이 극작가라고 써놨는데요. 이 극이란 말은 드라마란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극의 대본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쓴 4대 비극은 너무나 유명하죠. 햄릿, 여기 있습니다. 리어 왕, 그리고 맥베드, 그 다음에 오델로. 이게 4대 비극인데요. 흔히 로미오와 줄리엣도 비극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면서 이 햄릿의 이 대사 처리 방법이 있죠. 대화, 독백, 방백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말끔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거의 모델식으로 정확하게 구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마치 햄릿의 그러한 그 대화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의 그 모범이 된 거죠. 그만큼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그 햄릿의 대표적인 비극 중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지금부터 앞부분 줄거리를 좀 다뤄보기로 하죠. 자, 먼저 때는 12세기입니다. 12세기. 어디에서?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햄릿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킹이죠. 이분은 굉장히 그 마음씨가 솜털같이 포근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어주고 또 생김새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또 용감했습니다. 싸움도 아주 잘했어요.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죠. 최근에는 이웃나라 노르웨이를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영토를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햄릿 왕을 엄청 정말 대단히 추앙하는 그런 멋진 왕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거트루드라는 사람을 쌤이 이 인물을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거트루드. 네.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죠. 우아하고 아름답고 성품이 또 굉장히 고와요. 그리고 마음이 순결합니다. 마치 배곡 같은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영웅은 미인을 사랑한다. 햄릿 왕이 영웅이라면 이런 거트루드를 그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햄릿 왕은 이 거트루드에게 반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햄릿 왕의 사랑과 거트루드의 아름다운 내조 때문에 정말 그 덴마크의 그 궁중에 완벽한 사랑의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햄릿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햄릿. 이름이 똑같네요. 햄릿 1세라고 하면 이번은 햄릿 2세죠. 네. 자, 햄릿 왕과
거트루드 왕비사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프린스, 왕자예요. 네, 왕자님입니다. 이 햄릿이라는 이 인물이 이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죠. 제목이기도 하죠. 네. 아버지를 닮아서 외모가 아주 준수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성품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 못지않아요. 네. 또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해가지고 덴마크 백성들이 우리 왕자님, 우리 왕자님 하면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왕자님에 대한 신망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토록 멋진 분이 장차 우리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겠구나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쌤이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지금 한쪽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반대편에 부정적인 인물이 나와야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선생님이 빨간 걸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 아세요? 호사다마? 호사다마. 좋은 일이 호사입니다. 많은 마가 낀다 그런 말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꼭 끼어들게 마련이다. 뭐 어쩌면 이 말은 인생의 그 섭리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햄릿 왕이 갑자기 이 1세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토록 멋진 그 아버지 햄릿 킹이 갑자기 죽고 말아요. 온 나라가 충격과 혼돈에 빠진 건 참 당연하죠. 백성들은 왕을 잃은 슬픔, 게다가 왕이 왜 죽었지?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구심이 온 나라를 그냥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짠 하고 나타난 놈이 바로 클로디우스란 놈이에요. 클로디우스. 얘 누굽니까? 왕의 동생입니다. 즉 햄릿 왕의 동생, 즉 햄릿 왕자의 작은아버지예요. 네.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햄릿 왕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왕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이웃 나라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이제 햄릿 1세한테 땅을 많이 뺏겼죠. 걔네가 이게 침략하면 큰일이다. 내가 나서가지고 이 혼란을 잘 수습하고 또 우리 형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겠다 하면서 딱 나타나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사건 수습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지가 대장 자리 딱 꿰찬 다음에 수사 발표를 딱 하죠. 뭐라 그러냐. 우리 선왕, 우리 형님 왕은 정원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불행하게도 독사에 물려 죽었다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 인물을 기억합시다. 클로디우스, 폴로니어스. 이 두 사람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또 이 폴로니우스는 말이죠. 누구냐면 바로 햄릿이 한때 사랑했던 오피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분이 재상이에요. 재상이 뭐 신하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죠. 이분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지가 왕을 해버린 겁니다. 즉 왕의 자리를 뺏어버린 거죠. 자, 햄릿 1세가 죽으면 햄릿 2세인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가 왕을 딱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인물은 서로 갈등 구조를 딱 만들어내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또 갑자기 삼촌이 왕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은 햄릿 왕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나 같으면 밥도 못 먹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햄릿은 평소에 사랑했던 오피리아한테 속 시원하게 자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피리아가 바로 폴로니어스의 딸이기 때문에.
정말 우울한 나날이 이제 햄릿 왕자에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이 있죠. 한번 불행한 일이 생기면 계속 꼬리를 물고 불행한 일이 계속 겹쳐져요. 설상가상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데요. 예. 이 햄릿 왕이 죽은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 왕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 그토록 정숙하고 순결하고 우아하고 정말 그 아버지가 사랑을 맹세하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 사역을 한 그 아름다운 자신의 어머니 거트루드가 자기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우스 현재 왕이죠. 현재 왕. 이에게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It's terrible이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정도면 폐륜 아닌가요? 폐륜. 예. 정말 그 교회에서 했던 사랑의 맹세며 결혼 사역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자, 햄릿 왕자 이걸 지켜보고 살아야 된다. 참 비극이죠.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그 내면의 갈등, 고민, 정말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어머니가, 즉 이 나라의 왕비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동생의 침대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 침대에서 그놈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애교를 부린다?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괴로운 일이죠. 이래서 이 햄릿 왕자는 정말 우울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햄릿의 아주 독실한 친구가 있죠. 걔가 호레이쇼입니다. 호레이쇼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왕자님 놀라지 마십시오. 궁궐 성곽을 지키는 바나도와 마셀레스가 하는 말인데요. 밤마다 일정한 시간이 밤 12시가 되면 이상한 유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야? 그런데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 유령의 모습이 돌아가신 옛 햄릿 1세 왕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햄릿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 뭔가 있다. 내가 계속 의심만 했는데 뭔가 있어. 그 유령은 우리 아버지의 혼령이 분명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나타나신 거야. 어이 호레이쇼, 말을 좀 시켜보지 그랬나? 말을 시켜보았죠. 근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런 눈치였어요. 왕자님, 혹시 우리 말고 왕자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그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닐까요? 이 말을 듣자 햄릿은 당장 그 유령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엄청 추워요. 그날 밤에 바나도, 마셀레스, 호레이쇼 성곽 위에 망대에서 유령이 나타나를 기다립니다. 자, 밤 12시 정말 유령이 나타나죠. 예. 근데 그 모습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모습과 그 군인으로 무장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 얼굴을 명갑이라 이제 얼굴을 가리는 뭐 그런 그 무사들 그런 건데요. 명갑을 열어가지고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굉장히 슬픈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딱 유령 앞에 나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좋은 귀신이냐 나쁜 귀신이냐? 왜 무덤 속에서 나와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이유를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을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는 호레이쇼가 왕자를 딱 붙잡고, 왕자님, 혹시 유령이 왕자님을 끌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햄릿이, 놓아라.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령을 따라가서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놓으라니, 안 됩니다. 놓아라. 너희들도 놓지 않으면 유령을 만들어버리겠다. 결국 놓았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유령을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더니 유령이 딱 뒤를 돌아오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네 아비의 혼령이다. 진정 너의 아비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듣거라 하더라. 햄릿이 너무 놀라가지고 오마이갓, 두 손은 모아집니다. 이 흉악무도한 살인의 원수를 갚아다오.
살인? 햄릿이 깜짝 놀라죠. 살인이지. 지극히 흉악하고 잔인하고 무도한 살인이지. 오 아들아 듣거라. 내가 정원에서 잠을 자다가 독사에서 물려 죽었다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야. 온 덴마크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귀한 내 아들아 잘 들어라. 난 오후마다 정원에서 낮잠 자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내가 방심하고 자고 있었는데 네 삼촌이 독기 든 병을 가져와 가지고 내 곁으로 부었다. 그 독즙이 내 온몸에 퍼져 문둥병을 일으켜 가지고 온몸에 피를 엉겨붙게 만들어서 나를 결국 죽게 한 거야. 그러면서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 조작을 꾸며대는구나. 그놈이 바로 독사인데 지금은 그 독사가 왕관을 쓰고 있구나.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오 아들아, 그런데 수탉이 우는 걸로 보아 아침이 되는 김새가 보인다. 나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너에게 조금만치라도 효성이 있다면 이 더러운 일을 참지 말고 복수를 꼭 해다오. 다만 너의 어머니에게는 복수하지 말아다오. 너의 어머니 가슴 속에서 가시처럼 찌를 그 양심에 맡겨다오. 하늘의 심판에 맡겨다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유력이 사라집니다. 잠시 후에 햄릿 왕자는 바나도, 마실레스, 호레이쇼 같이 봤죠?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이 유령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부터 내가 이상한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절대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나는 저거 알지, 나는 그런 낌새를 보이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맹세할 수 있겠나? 왕자가 맹세하니까 맹세하겠죠. 칼을 딱 들고 이 칼에 맹세할 수 있겠나?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자면 이 칼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 맹세합니다, 왕자님. 자, 이렇게 해서 햄릿은 이제 미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던 그 의문이 확신이 된 거죠. 그래, 삼촌이었어. 그 새끼였어. 정말 햄릿 불쌍하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자, 근데 과거에 햄릿은요, 오피리아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편지 보내고 꽃을 바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오피리아한테 막 보낸 거예요. 오피리아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아했습니다. 오피리아 역시 햄릿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잘생겼죠. 모든 국민이 추앙하는 장차의 미래 이 덴마크의 왕이 될 뿐. 그분이 자기를 좋아한다. 엄청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오피리아한테까지 햄릿은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근데 옛날에 오피리아가 이제 왕자님이 그런 마음을 자기한테 표현하자 오빠가 있어. 오빠가 이름이 레어티스인데 레어티스. 예, 레어티스 이제 얘랑 이제 대척 점유노예요. 레어티스. 오피리아의 오빠입니다. 오피리아의 오빠다. 오빠. 폴로니우스는 이제 오피리아와 레어티스의 아버지가 되죠. 네. 그 레어티스한테 이제 오피리아가 이제 왕자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하니까 이 레어티스는 프랑스 유학을 떠나죠. 프랑스의 유학을 떠나면서까지 왕자의 그러한 사탕 발린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을 믿어가지고 너의 처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순결을 지키라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는요, 왕자의 그런 충동적인 말을 넙죽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정조를 허락한다면 난 너를 바보 취급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해요.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 왕자의 사랑이라든가 그 행동을 쉽게 받아주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이후 햄릿 왕자의 고민은 진짜 깊어지죠. 네. 그러면서 정말 미치광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아주 도가 넘게 지나치게 말을 해요. 소문이 쫙 나죠.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왕비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걱정하니까 이 클로디우스가 이 왕비를 사랑해요. 예. 뺏고 싶은 거죠. 형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왕도 이제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기 자료에서 이제 보게 될 로덴크라츠, 그 다음에 길덴스텐, 얘네들이 이제 햄릿의 동창들이거든요. 동창생들인데 얘들이 이제 궁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햄릿한테 좀 살펴라. 그리고 햄릿하고 같이 좀 놀아줘.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클로디우스는 한편 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왕자에 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만약에 미쳤다면 그를 진짜 미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 이게 뭐 진짜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왕자가 오피리아를 찾아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죠. 예. 그런 여자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죠. 햄릿 진짜 괴롭고 많이 우울했겠죠. 오피리아도 그토록 멋진 남친이 이렇게 미친놈이 되어버린 상황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그때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봐요. 그래가지고 폴로니어스가 이제 속단합니다. 속단. 뭐라고 속단하냐. 햄릿이 미친 진짜 이유가 내 딸 때문이었구나. 내 딸을 저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딸한테 뭐라 그랬어요? 왕자를 멀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왕인 클로디우스한테 그 말을 해요. 왕비는 좋아합니다. 와, 내 아들이 미친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구나. 차라리 잘 됐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죠. 예. 하지만 이 클로디우스는 이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세 사람이 왕, 그죠? 그 다음에 폴로니어스, 왕하고 폴로니어스, 그리고 오피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그 호레이쇼 뭡니까 궁중에서 우연히 이제 왕자와 오피리아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작해 놓고는 몰래 숨어가지고 그 햄릿의 행동이나 말을 엿보게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준 읽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읽기 자료 내용을 직접 이제 보면서 자, 이 내용이죠. 자, 읽기 자료 이 내용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하기 전에 꼭 읽기 자료를 다운받아 놓거나 아니면 프린터가 있는 사람은 인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다룰 텐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으로 직접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